안녕하세요. 고래 사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폭은 크지 않아요. 그동안의 큰 상승세에 비해서는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2년물이 10년물을 상승률 면에서 치고 나오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시중에 금리가 너무 빨리 급속히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긴축 기조, 양적 긴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좀 조속히 도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에 있어서 성장주들이 심하게 부러지고 이거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스닥 지수 외에 국내 증시에도 이런 반도체 등 주요 성장 섹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2010년 이후에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2015년 말에 1차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이 늦어진 이유는 신흥국 등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피크아웃 발생하면서 미국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늦추다가 2015년 12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0%고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 쪽에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과연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는 어땠는가 이렇게 보면 2015년 요때 우선 15년 말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주가는 2016년 2월 달에 최저가를 찍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3개월 후에 최저점이었고 그때 조정폭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요때 즈음에 어떤 나스닥 지수의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상 전후 3개월 정도는 좀 성장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6년 후 2월 후에 2018년 8월 달에 여기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요때는 좀 제법 큰 어떤 하락을 했습니다. 곧 금리 인상 시기 전후에 어떤 나스닥의 조정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는 그로부터 2년 2개월 후에 꽤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때 조정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일단 그 양적 긴축이라는 걸 새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연 4번에 걸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긴축,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 한 2년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했다. 여기에 어떤 큰 시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그 양적 긴축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언제까지 인상을 하는가? 보통 이제 한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 위주로 한 2%라고 이야기를 하면 1%당 총 3, 6, 9, 12월 이렇게 해도 1년에 한 1%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고, 가령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 4회 정도 인상을 한다면 내년 말 정도는 어느 정도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금리 한 2%대를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금리가 피크아웃 하기 이전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고 하면 금리가 최고점이 달했을 때, 그러니까 내년 2023년 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나스닥의 고점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세한 조정 시기에, 그러니까 만약 3월 16일 날 연준에서 금리를 0.5%나 0.025%나 0.5%나 이제 50bp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3개월, 그다음에 그 이후에 3개월 정도는 미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2년물이 10년물을 이제 앞서는 이런 상황이 새로 발생을 했고, 나스닥의 그 저점은 결국은 2년물이 10년물을
수익률의 어떤 상승률이 2년물이 10년물을 돌파한 그 이후에 또 상당 기간 동안 나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충분히 잡아도 내년 하반기에나 2023년 하반기에나 나스닥에 조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단기 조정 시기에 오히려 어떤 매수 후에 어떤 상승을 지속적으로 즐기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달러 지수도 일정 부분 상승을 하는데,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 글로벌리 뭐 유동성에 일단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하게 뭐 테이퍼링 그 이슈가 뭐 달러 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아직까지는 어떤 테이퍼링이 내년 3월에 일단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내년 3월에 테이퍼링 종료 시점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장점은 일부 그 QT, 그러니까 타이트닝에 대한 것들이 시기상조로 일단 이야기가 되면서 일단 필요 이상의 뭐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올해 과연 나스닥의 저점은 언제인가 보면, 과거에는 2000 금리 인상 이후에 정확히 2개월 후에 나스닥의 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연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급속도로 팬데믹 이후에 2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준의 보유 자산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좀 시급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집중해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QT, 그 다음에 테이퍼 과정이 과거에는 한 5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올해는 좀 단기로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쌓아놓은 연준의 자산과 초저금리 0%대의 금리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과정이 좀 조속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연준 의원들은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말 정도 되면 기준금리가 한 2% 정도 되고, 더욱이 자산들이 현재 한 9조 달러 정도 연준이 보유한 채권 자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5조 달러 갔다가 지난번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4조 달러 밑으로 낮춰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연준이 생각하는 자산의 규모가 4조 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향후로 한 5조 달러 정도 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난번에 과거를 통해서 지나치게 빠른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슈가 이머징 마켓에 큰 상처를 줬고, 미국은 2016년 2월 달에 저점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이라든가 2015년에 원유 시장의 어떤 붕괴, 이런 부분들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우려했던 자산 매각의 조기 시행이라든가 금리의 조기 인상,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나올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1인당 개인 소득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면서 나스닥이 연준의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을 했다 해서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말 목요일 금요일 미국의 CPI 등이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다소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QT라든가 금리 인상 이슈까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런 상황이고, 일부 그 달러 지수가 일부 하락을 하고, 특히 이제 1월 말 중순 이후에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S&P 기업들의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S&P 지수가 연말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중요한 CPI 이슈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게 일정 부분 이제 앞으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피크아우트를 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면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바이든 정권의 중요한 핵심이 총선 이슈가 11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BBB 인프라 법안, 이게 1.75달러, 1.75조 달러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과연 한 방향으로 계속 자금을 줄여만 나간다면 미국의 성장은 결국 꺾이게 되고 부채가 많은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만친 의원하고 뭐 민주당 핵심 수뇌부하고 뭐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뭐 1월 17일 이때 타임라인을 일단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뭐 조율이 끝나면 일단 법안 패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뭐 처리하고자 하는 뭐 그런 방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런 BBB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기준금리하고 상당히 벌어진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뭐 생각도 일부 할 수 있고요. 나스닥의 저점이 1월이 아닌 일단 뭐 3월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전후로 해서 미세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금리 인상 시기가 만약 3월에 0.25건, 0.5건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이벤트를 충분히 시장을 반영을 해서 2016년, 2022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일단 나스닥이 저점 후에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2년물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주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섹터들이 일단 그 PBR이 낮은 그런 그 굴뚝 관련 좀 섹터, 그리고 그동안에 가치주로서 어떤 그 담보 능력이 있는 그런 섹터들이 연초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에너지라든가 금융, 특히 제조, 뭐 원자재,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이게 이제 어떤 금리가 피크아웃 되기 전까지는 뭐 국내에서도 뭐 주요 섹터들이 철강이라든가 조선, 건설, 뭐 에너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뭐 플렉시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뭐 이쪽을 집중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거는 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2년물 금리는 뭐 연중 최고치로 상승을 하지만 작년 12월 이후에 12월 16일 이후에 우리 달러 지수가 일부 하락을 해서 현재 95.735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면서 우리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97원으로 지금 안정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때는 1월 초에 거의 1205원 이상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달러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말을 이용을 해서 뭐 긍정적인 환차익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우리 시장이 환율의 안정 효과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뭐 외국인들이 일단은 작년에 뭐 배당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현물을 매도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우리나라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기관들은 지속해서 뭐 현물 시장에서 우리 그 코스닥 코스피를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기관들은 뭐 이벤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으로 그들의 어떤 수급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그 배당 이슈 때문에 기관들이 뭐 비차익이라든가 차익 많은 양을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배당 이슈로 매수한 종목을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월, 뭐 다음 주가 이제 1월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이때까지 뭐 기관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뭐 출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달 말에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IPO 자금들이 뭐 기관, 개인 등이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지수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뭐 주도 세력이었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주는 그런 소극적인 시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일단 외국인이 뭐 긍정적인 수급 기대 효과가 있고, 특히 기관들의 어떤 이벤트 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이벤트 외에 기관들이 일부 자금을 올해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일부 자금을 좀 동원하는 뭐 그런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뚜렷하게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매수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기관들이 매수 후 매수 트렌드를 유지하는 종목 중에 뭐 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다소 3, 4일간 뭐 조정을 보이고 매도를 한다면 그런 종목에 다시 매수하는 그 시점이 바로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빈지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관의 어떤 차익 매매를 좀 역이용하는 그런 거래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통해서 미국의 주도 섹터,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연동을 해서 어떤 세력들의 뭐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고 그 주도 종목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보잉이 일단은 뭐 경기 민감 업종 어떤 리오픈 관련해서 어떤 항공사들의 뭐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1월 첫 주 뭐 1년에 처음을 시작하는 첫 주에 큰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올해 뭐 주도 업종으로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에 뭐 EOG 리소시스 이것도 첫 주에 양봉을 보인 뭐 그런 상황이어서 미국의 에너지 업종 엑스모빌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통신 업종 뭐 이쪽이 뭐 자산 가치주로 일단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 뭐 버라이즌 이것도 연봉이 뭐 양봉으로 시작을 해서 이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크게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안에는 뭐 변경할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AT&T 뭐 통신 관련 업종으로 주도 업종으로 되어 있고요. 뭐 포드도 1월 첫 주에 뭐 연봉이 양봉으로 시작한 뭐 그런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업종의 상승 없이는 우리 장도 뭐 지수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전차 군단 그 전기 IT하고 뭐 자동차가 우리 시장을 끌고 나간다면 우리도 미국 시장 못지않게 상승으로 상승 트렌드로 바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기술 뭐 굴삭기 관련 캐터필라가 연초에 강한 양봉을 뽑으면서 일단 뭐 기계라든가 뭐 금속 그리고 뭐 장치 그 다음에 뭐 굴삭기 관련 업종 전통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뭐 건자재 이쪽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터필라가 뭐 1월 첫째 주에 뭐 연봉이 양봉으로 강하게 분출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1월 첫째 주 올해 처음으로 매수한 종목들 이렇게 보면 지금 SK 뭐 이노베이션, 뭐 현대 모비스 역시 그 금속 철강 쪽하고 뭐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오일, 뭐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을 이 기관들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대개 보면 에너지 관련 에너지 미국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조선 뭐 굴뚝산업,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조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쪽을 기관들이 1월 첫째 주 긍정적인 포지션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정유나 에너지 관련 업종은 S오일을 많이 매수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철강 그러니까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쪽도 매수를 많이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보험이라든가 뭐 요거는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건설은 DLENC 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J콘텐트리 뭐 이런 종목은 다 콘텐츠 관련 뭐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하단부에 보면 뭐 자화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눈에 띕니다. 물론 이게 이제 파인테크닉스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기관의 눌림 매매, 타이밍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관들이 일단 매수 트렌드가 있는 뭐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매수 트렌드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눌림 현상이 일단 발생을 했고 기관은 심지어 매도까지 했어요.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저가에 다시 매수하려는 뭐 그런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요일날 파이오테크닉스가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기관들이 살 때 뭐 이때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팔 때 조정을 보이고 거래량이 적은 조정, 심지어 기관들은 매도를 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관의 어떤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매수를 한다면 이제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KH 바텍도 똑같죠. 매수를 했고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때 우리가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도를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에서 매도 상황을 이용을 하자. 이걸 눌림이라고 보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 바로 뭐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처럼 시장에 이제
수요보다는 뭐 공급이 많은 뭐 그런 시장이 1월 동안 뭐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이런 공급 물량으로 시중에 자금이 분산이 되고, 그래서 특히 뭐 지수를 뭐 상방으로 이끌 만한 그런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뭐 매매를 안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나스닥에 뭐 커플링 되는 우리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종목을 어느 정도 참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월 말이나 어떤 나스닥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때 뭐 우리 쪽에 그 반도체 섹터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에 뭐 저가 매수세가 일단 유입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월 말이 가까울수록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해외 주식이라든가 국내 주식에서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올 수 있는 다소간의 조정은 매수로 대응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또 다른 어떤 세력들에게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장중에 많이 흔들려서 오히려 고가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파는 그런 엇박자를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내가 파는 이유는 결국 세력의 쌍값에 뭐 물량을 빼앗기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명심을 하고요. 결국은 시장 추세에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히 나는 공포해서 낮은 가격에 사는 그런 현명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